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사건이 있을 수가 있을까? 장기가 노출이 됐고 본인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낀 게 아닌가? 너무나 잔인하고 참혹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한 잔의 남원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한 잔의 홍태의입니다. 지난번 때 저희가 동탄 성범죄 누명 사건을 저희가 진행을 했고 한 잔 따라 드렸었는데 방송 나가고 나서 남편님 어떠셨어요?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런 사건이 정말 있었냐? 그리고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흥미롭게 들으셨던 분들도 많으셨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오늘은 또 이제 다른 사건들을 이제 한 잔 따라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오늘은 그러면 어떤 한 잔을 그러면 따라 드릴 예정이신가요? 오늘 사건은 작년에 대한민국을 아마 가장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일 것 같아요. 바로 일본도 살인 사건입니다. 2024년 7월 말이었죠. 서울 은평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A씨가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렀습니다. 중국 스파이가 자신을 따라다닌다는 망상에 빠진 한 남성이 같은 아파트 주민이 흡연을 하러 나온 사이에 1m가 넘는 일본도를 가지고 잔혹하게 살인한 사건입니다. 영상들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너무나 잔인하고 참혹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사건이 있을 수가 있을까? 아마 보시는 분들은 너무나 모두가 충격에 빠진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일본도 살인 사건 이전에 저희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화성 동탄의 화장실 성범죄 누명 사건 등을 진행을 했었는데, 일본도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분들께서 그 사건들을 보고 우리를 조금 더 대변해 주시지 않을까 해서 우리 사무실로 연락을 주셨던 것 같아요. 아마 그분들께서도 그런 걸 많이 언론을 통해서 봤다지만 이 사무실에 오시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심들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참담한 심정이었을 거고요. 그럼에도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고 장시간 얘기를 나눴는데 찾아오셨을 때 어떤 점을 강조해 주셨고 어떤 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 주셨을까요? 우선 많은 걱정이 있으셨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피해자 유족이라는 지위가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강력 범죄의 피해자라고 하는 거는 평생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황하신 채로 사실 방문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유족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하루하루가 힘든데 가해자들은 두 발 뻗고 잘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피눈물 나는 이제 억울함이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던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 사건이 이대로 묻힐까봐, 그리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까봐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건을 공론화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사실 공론화라고 하면 막무가내식으로 공론화하는 건 사실 의미 없잖아요. 실제로 공론화를 할 때도 저희 나름대로 어떤 이제까지 쌓였던 노하우가 있고 어떤 피해자 유족 입장에서 해왔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건을 위한 공론화가 되어야 된다는 게 우리 사무실의 이제 모토 아닌 모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자분들도 오셨을 때 이 사건을 공론화하기를 이제 원하셨고, 원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정말 어이없게 이 사건의 가해자가 재판에서 감형을 받을까봐 제일 걱정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더욱이 가해자를 정말 용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크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을 이 사건을 이렇게 끌고 오게 되었나요? 일단 일본도 살인 사건은 생각보다 간단한 사건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한 5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설명을 조금 드려볼까 해요. 첫 번째로는 쉽지 않았던 이제 CCTV의 확보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찰과 소방의 아쉬웠던 대응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전 국민이 알 수밖에 없었던 공론의 과정, 그리고 엄벌 탄원서 모집. 네 번째는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현행법상의 문제점 얘기를 해볼 거고요. 다섯 번째는 그야말로 가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한 번 더 2차 가해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눠볼까 합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정신 이상자가 그냥 칼로 막 난도질한 그냥 그런 일본도 살인 사건일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쟁점이 많아요. 쟁점이 많았었고 그만큼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해왔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첫 번째 우리 그 CCTV 관련돼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CCTV는 확보하는 문제는 수사기관의 의무인 거죠. 이제 법률사무소를 하면서 현장 검증을 나가는 것은 사실 많이 있는 일은 아니죠. 많이는 일은 아니지만 저희는 거의 루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긴 한데 뭐 통상 로펌에서 현장 검증을 나가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이 사건이 얼마만큼 중요한 사건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저희는 현장 검증부터 나갔던 것 같아요. 직접 우리가 몸으로 뛰기도 하고 의견도 개진하면서 이렇게 우리 사무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좀 신뢰를 줄 수 있던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맞아요. CCTV 확보는 피해자분들이 스스로 하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일단 관리사무소,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그 CCTV를 이제 순탄하게 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관리사무소에서 그렇게 쉽게 CCTV를 주지 않아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든지 뭐 아파트의 동대표나 이제 입주민 회의에 동의를 얻어야 된다든지 이런 절차적인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피해자분들이 직접 얻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파트 입주민이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해서 그런 CCTV 장면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 하실 수가 있는 문제가 맞아요.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제3자의 개인정보는 당연히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전제 하에서는 자신이 나온 CCTV는 그 정보관리 주체에게 요청을 하실 수가 있는 게 현행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리고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는 피해자 유족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같은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사실 요청을 했던 것이고 그런 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설명을 해냈기 때문에 CCTV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기록을 파일로 받을 수는 없었고 이제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막 찍었잖아요 그때. 이것도 사실 알려지지 않은 비하인드 얘기인데요. 관리사무소에서는 처음부터 이 사건 CCTV의 영상을 반출하는 것에 좀 강한 경계심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아파트 입장에서는 CCTV가 유출이 됐을 때 자신들의 아파트가 노출이 되면 아무래도 입주민의 어떤 문제나 그런 아파트 자체에 대한 이미지 하락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관리사무소의 소장 그리고 이제 입주민 동대표 분들을 최대한 설득을 했었고 이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허락까지는 받았던 거죠. 근데 사진을 찍는데 사실 이제 사진만 찍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그 당시에 연사 촬영을 조금 했습니다. 아시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방송에서의 동영상 화면은 사실은 CCTV 영상이 아니라 연사된 사진이 동영상처럼 다시 제작이 된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영상 지금 보이시나요? 이 피해자분이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경찰들이 약 4명, 5명 정도가 와서 막 통제를 해요. 아니 근데 이 피해자분은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게 바로 제가 두 번째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경찰과 소방의 아쉬웠던 대응 부분이에요. 경찰이 사건 현장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한 4-5명이 되는 이제 경찰관이 사건 현장을 보고 피가 흥건하고 그리고 피해자가 거의 죽어가는 모습을 발견을 하고는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주변을 이제 맴돌기 시작을 하고 사건에 관해서 이제 너무나 이제 긴급한 상황이 생겼으니까 무전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에요. 그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 4-5명이 있는 경찰 그 누구도 피해자에게 다가오질 않아요. 아니, 물론 뭐 그 다음에 소방이 올 거라는 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물론 업무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그냥 자기 옷이라도 찢어서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거 보고서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일 아쉽던 부분이죠. 뭐
역사인 if라고 하는 게 없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 당시에 피해자가 출혈이 많이 생겨서 죽어가고 있을 때 경찰관이 긴급한 조치로서 응급행위로서 지혈하는 행위 정도를 했다고 하면 혹시나 피해자가 현장에서 즉사하는 그런 불상사는 생기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그런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유족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모든 게 다 아쉬운 한순간들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더 감정이 이입돼서 그 영상을 봤을 때 이렇게 흥분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어찌됐건 소방구급차가 또 오기는 와요. 와서 소방구급차 어떻게 했어요? 소방이 왔는데도 좀 너무나 아쉬웠던 부분은 응급조치를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응급조치를 하면 뭐합니까? 병원으로 가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병원으로 가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난 거기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장면 봐봐요. 지금 이 피해자분들을 어떻게든 구급차에 태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출발해야 되잖아요. 근데 경찰이 막 쫓아가서 그 구급차에 있는 막 그 구급대원한테 뭘 얘기를 해. 아니, 이렇게 얘기를 기다릴 시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은 작년 이제 여름쯤에는 의료 대란 사태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응급실에서 우리 응급 환자들을 받지 않는 사태들이 뉴스를 통해서 막 나오고 있었던 시점이었어요. 아무래도 그런 사태를 이제 경찰과 소방이 알았다고 하면 적어도 이 피해자를 후송하는 문제가 제1의 문제가 되었어야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응급 조치뿐만 아니라 병원 후송에 관한 부분은 너무도 그 현장에 있었던 그 경찰관과 소방관의 판단이 너무 아쉽다. 이 부분은 바뀌지가 않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출발해서 병원 도착할 때까지 17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이 구급일지를 보게 되면 환자분은 출발할 때까지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나 우리로서도, 아니면 유족 입장에서도 너무나 안타깝지 않나, 그리고 이런 대응이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 다음에 이제 공론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공론화 어떻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공론화는 사실 유족 입장에서는 가장 해야 되는 일이 맞죠. 공론화 자체가 피해자 유족에게는 심정적으로 굉장히 위로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공론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동안 공론화 사건들을 쭉 진행을 해보면서 느꼈던 것이 아무래도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는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기록들이 어떤 포털 사이트나 방송 기록을 통해서 영원히 남을 수도 있고, 또는 가해자에게 이런 개인정보가 새어나가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점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유족과 적절하게 의견을 조율을 하는 역할을 저희가 했던 것 같고, 결과적으로 그런 노력들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나올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그때 조심스럽게 CCTV를 분석하면서 연락들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자료를 제공하면서도 나가지 말아야 될 부분, 나가야 될 부분들을 좀 엄선을 했던 것 같아요. 작년 여름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사회면의 뉴스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론화를 했던 목적은 사실 가해자에 대한 엄벌이었기 때문에 이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가해자에 대한 엄벌 탄원을 공개 모집을 했던 거죠. 실제로 그 한 달 가량의 기간 동안 13,000장이 넘는 엄벌 탄원서를 국민들께서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나 의미 있는 엄벌 탄원서였고요. 그 당시에 사실 너무나 우리한테도 힘이 됐고, 그리고 유족분들한테도 너무나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때 보내주셨던 많은 관심과 참여해 주셨던 국민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감사합니다. 사건이 사건인 만큼 참 벌써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후딱 흘러갔습니다. 아직 우리가 할 얘기는 너무나 많이 남았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에 관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가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들이 정말 충격적으로 나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모아서 일본도 살인사건 2부에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이제 많이 사건에 대한 기억은 없어지겠지만 한 번 피해자분들은 이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어떤 제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피해자분들이 다시 잘 복귀할 수 있는 안전한 좀 복귀망이 좀 잘 구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안전한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은 비단 피해자의 희망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세상이 올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이 사건이 그러한 교훈을 주는데 일조하는 사건이 됐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일본도 살인사건 2부 준비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사건 한 잔 따라 드릴게요. 사건 한 잔.